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의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내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반지름이 6,500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표면에 있는 지표면, 지각,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멘틀, 그 다음에 이제 외핵, 내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은 이제 코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멘틀이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한 2,900km까지의 거리에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표면에서부터 5,100km까지는 외핵이 있으며, 맨 마지막 중심부까지 길이가 6,400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내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멘틀 그 거리상으로 보면은 외핵과 내핵의 거리가 전체 거리 6,500km 중에서 요 거리가 한 60% 되고 멘틀의 거리는 한 40%밖에 안 되지만은 그 멘틀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전체 지구의 부피 중에서 80%는 멘틀이 차지하고 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지각은 지표면인데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멘틀의 물질이 녹은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이제 용암으로 분출되죠. 굳은 그것이 이제 굳어가지고 액체가 나와서 굳어가지고 이제 암석이 된 것이 이제 지각이 되겠습니다. 마그마의 분화로 생기는 알루미늄이라든가 나트륨, 칼륨, 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면에 풍부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마그마의 성분이 멘틀에서 빠져나와서 조금씩 누적되면서 현무암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분화되고 누적되면서 화강암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멘틀에서 솟아나오는 마그마의 주 성분이 이제 현무암이 되겠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서 분화되고 누적되면서 화강암이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 화강암은 그러니까 지표면에 이제 주로 있는 그 화강암은 가벼웠기 때문에 멘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무거워야 이제 안으로 가라앉죠. 지표면에 누적되면서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은 거대한 멘틀 위의 거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6,500km에 비해서 이 지표면의 두께는 해양 지각 그러니까 그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두께가 한 10km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륙 지각은 이제 그 대륙 위에 땅 위에 있는 그 지각이죠. 이 지각은 보통 두께가 30km가 되고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더 두꺼워서 한 70km 정도 두께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 반지름 6,500km 중에서 10km 해양 지각이라든가 30에서 70km에 달하는 대륙 지각의 두께는 상당히 얇은 걸로 돼 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지표면에서부터 2,900km까지 쭉 거의 한 반 정도 내려간 것까지가 멘틀이 있기 때문에 멘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구를 차지하고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멘틀에서 솟아나오는 물질이 이제 현무암이고 현무암이 이제 그 화강암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마그마의 성분 중에는 이제 안산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은 지표면 밑에서 끊임없이 그 대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제 그 액체가 돼서 막 돌고 돌죠. 그러다가 이제 틈이 생기면 이제 그 지표면 밖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해양 지각은 이제 바다 밑에서의 산봉우리,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산봉우리가 이제 해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령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제 해양 지각이 되겠고 이게 현무암이고 평균 두께는 10km가 되겠습니다. 현무암이나 반려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으면서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산꼭대기에서 이제 그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마그마의 물질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해령 주변은 이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누적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해양판이라든가 대륙판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 판들이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1cm 정도씩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저 바깥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그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바다의 깊이가 깊어지고 요 이제 그 점점 내려가는 그 바깥쪽 대령의 저 멀리 있는 바깥쪽에 판의 맨 마지막 가장자리에 그 해양 지각의 그것이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바다는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륙 지각 밑으로 파고들게 되겠습니다. 대륙 지각은 가볍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화강암이 대부분이고 밑에는 이제 현무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지각은 이제 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처트는 이제 퇴적암이죠. 아니라 그런 거라든가 이제 석회암 이런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이제 30km가 평균 두께이고 히말라야 등은 70km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각은 지표면은 그 구성 성분이 산소가 47%, 산소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이제 규소가 28%, 알루미늄이 8%, 그다음에 철 5%,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각각 2%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표면이 되겠습니다. 이 처트는 이제 단백석이라든가 옥수라든가 석영이라든가 방해석이라든가 산화철, 유기물질 등으로 구성된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다공성이 높죠.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부싯돌의 재료라든가 칼날을 만드는 건축 재료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처트가 되겠습니다. 멘틀은 지표면에서 2900km까지의 거리에 있으면서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두꺼운 암석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도가 높아서 끊임없이 액체가 돼서 대류 활동을 하죠. 계속 움직이죠. 지표면 밑에 30km 지점에서 시작되니까 차로 1시간이면 도착되는 거리에 이제 멘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지구의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그다음에 이제 중간권, 그다음에 이제 열권, 외기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제일 최상부 맨 위쪽에는 온도가 낮죠. 위에는 낮고 밑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뜨거워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고 딱딱하게 굳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면서 지진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지진파는 지진이나 화산이나 산사태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각을 따라서 퍼지는 저주파 파동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부에 있는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죠. P파는 종파 또는 압력파라고 되어 있고 이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초당 7km나 8km의 속도로서 매우 빠르게 되어 있고 이 P파가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진 관측소에 제일 먼저 도착되는 지진파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의 지진파 중에서 S파가 있는데 S파는 횡파 또는 전단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파는 고체만 통과하고 액체는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더 느려서 초당 3 내지 4km 정도밖에 안 되며 액체 상태인 외액에서는 여기는 이제 외액에는 이제 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S파가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S파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에 있는 지진파는 더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려서 초당 한 2 내지 3km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지진파는 러브파라는 게 있고 레일리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여기 이제 발생된 곳이 이제 진원이라고 부르고 이 진원에서부터 위로 수직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의 위치를 진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은 감남석이라든가 휘석이라든가 고철질의 광물이며 지표면에 비해서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소나 알루미늄이 적죠. 그러니까 규소나 알루미늄은 이제 지표면에 많고 마그네슘은 이제 멘틀에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멘틀이 10이나 30km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 근처는 이제 아주 차갑고 딱딱하고 이제 뭐 고체 상태가 많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한 250km만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2,900km까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열 전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전도되는 거는 이제 고체 상태일 때 가장 많이 전도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표면으로 열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멘틀의 최상부는 온도가 100도에 달하지만은 멘틀의 맨 밑에 외핵과의 경계선에 가게 되면은 거의 한 4,000도에 이르게 돼 있고 모든 암석이 이제 녹게 돼 있죠. 멘틀의 물질이 상승하면서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부피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열이 분배가 되고 암석권 근처에서 부분적인 용융 활동,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지표면에 가까이 올라오면은 이제 거기 딱딱한 고체가 있지만은 이제 그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녹기 시작하죠. 녹은 것들이 이제 화산 활동으로 터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멘틀이 안에서 뜨거운 열과 액체 상태로 인해서 대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멘틀이 계속 이제 그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표면 특히 지각이 이제 그 대륙이 이제 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판이 이동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멘틀은 가소성 고체, 그러니까 액체로 변할 수 있는 고체이기 때문에 하부 멘틀은 압력이 이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점성이 매우 높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돼 있고 상부 멘틀은 고체 상태로서 점성이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이고 내핵은 고체 상태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외핵은 아주 압력이 세죠. 한참 미치니까.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철과 니켈 등의 중금속이 많습니다. 거리는 이제 그 지표면에서부터 2,900km부터 5,200km까지 있으며 온도는 4,400도에서 5,500도까지 아주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5,500도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태양 표면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피파는 가기는 가죠. 하지만은 이제 피파가 통과를 하지만은 액체가 되면은 이제 그 속도가 느려지죠. 고체 상태일 때 더 빨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핵이 지구 자기장의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이제 외핵이 이제 액체고 이제 전기 전도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외핵에서의 외핵의 그 대류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 이 자기장이 지구를 외부 우주의 아주 유해한 물질로부터 지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아주 고귀한 자기장의 원인이 근원지가 외핵이 되겠습니다. 외핵에서의 액체 대류 활동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핵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지구 지표면의 자기장의 50배 정도의 아주 고농도의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외핵은 녹는 점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아주 가벼운 원소들이 한 20% 정도가 있으며 다른 가벼운 원소인 황이라든가 규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규소는 적으며 황이 많은 것이 외핵이 되겠습니다. 액체인 외핵의 대류가 지구 지자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이제 금속이 많죠. 중금속이 철이나 니켈에 이런 게 많은데 얘네들이 이제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 되겠습니다. 내핵은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 있고 큰 압력으로 인해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액체이면서 고체인 초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깊이 5,100km부터 6,400km 깊이에 있으며 태양의 표면 온도인 5,500도에서부터 거의 7,000도까지에 달하는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핵을 구성하는 물질은 철이 88%, 니켈이 5%, 크롬이 0.4%,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탄소, 셀레늄, 텔루름, 뭐 이런 걸로 산소,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핵과 외핵의 경계선에서 피파가 10%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핵이 이제 고체니까 고체 상태로 가면서 이제 피파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10% 빨라지고 이것이 이제 바로 고체 상태에 이르렀다. 피파가 빨라졌다. 그러면 이제 고체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